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은 이렇게 올랐네요. 한마디 먼저 알려주실까요? 다시 보자, 삑. 네, 다시 보자 뒤에 뭐라고 해주셨죠? BBI, 삑이요. 네, 빅이요. 그래서 아마 그 배터리, 바이오 뭐 바이오? 이쪽 종목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대형주 중에선 카카오가 아주 크게 사상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뚫으면서, 이제 카카오 물론 모멘텀도 많고, 근데 카카오가 오른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공매도라든지 그동안 5월 초에 공매도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이 차입매 공매도 잔량이 크게 70만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 잔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면서 수급적으로도 공매도가 재개된 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도 같이 호재성 모멘텀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뭐 최대 국내에서는 1등 수혜주기 때문에 다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히 사주면서 뭐 쇼크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주도주들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보자고 했는데 오늘 이따 시장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 게임도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도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장에서 이제 썸머랠리 지수 한 10% 정도 오른다면 거기서 BBIG 이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그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웅크리고 있었던 종목군들인데 볼만한 타이밍으로 한마디 의미를 좀 두셨는데요. 그 밖에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막판에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이 매수와 매도가 크게 좀 맞붙었던데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어떤 부분들 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뭐 동시 만기일날 만기일날 이렇게 끝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에 한 7천억 코스닥 한 7,400억 정도 들어왔 총 순매수가 됐는데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팔았고요. 사실 이제 3개월 동안도 거의 10조를 거스피로 팔았는데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조금 방향성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면서 방향이 좀 바뀌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제 동시 고가에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순매수를 이제 7천억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부터는 지수가 제가 이제 5월달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4월달 말에는 5월달 장은 작은 박스권이다. 그 다음에 6월 20일 정도 돼야만 지수가 확실히 위로 치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다음 주 정도 후반이나 아니면 21일부터는 이 지수가 3,266원 뚫고 이 3,260 뚫고 랠리를 일단은 할 걸로 보입니다. 하다가 눌려먹주고 그 다음에 계속 썸머 랠리가 국내 시장 있을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지수도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습니다. 수급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좀 겁먹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주들도 이제 반등하고 있어서 개인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외국인만 좀만 수급이 받쳐주면 지수는 쉽게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한 3, 4개월 동안 지금 행보를 계속했고 1월 중순부터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는 장이지 않을까. 만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9월까지는 장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지수가 괜찮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는 올해 지수가 조정 행보할 때 빠르게 순환매 장생이 이루어졌고요. 경기 민감주가 4월 중순까지 5월까지 잘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민감주가 꺾이면서 오늘 장을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갔던 주식은 뭐 두산물 이제 두산그룹주 말고도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도 같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롯데케미칼은 33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화학 쪽은 화학이 유가도 상승하는 피해주가 되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는 모멘텀이 거의 소진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이 가려면 기존에 주도했던 주식들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풍제약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주들은 진풍제약 대형 바이오주들이 뭐 그룹사 바이오주당, SK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의 강세가 아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추세로.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작은 바이오는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라든 넷마블 정도 신장 모멘텀 있는 넷마블, 그다음 카카오는 뭐 모멘텀 워낙 많죠. 그렇게 해서 강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배터리가 가야 되는, 배터리는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좀 더 한 1, 2주 정도, 배터리 한 21일 이후 정도 돼야만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피해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년에 좋았던 업종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지수가 10% 정도 갈 때 이쪽을 누군가 주도를 해줘야만 전체 시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순환매보다는 한쪽에 쭉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바이오나 이쪽이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수는 뭐 얼마 전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쓰기는 했지만 주도주가 없어가지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끌어줄 만한 종목군이 필요하다. 그것이 빅이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린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시네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네, 아직은 이제 배터리는 주도를 하기 쉽지 않고요. 카카오가 잘 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아주 좋을 걸로 보니까 카카오가 현재는 일등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제 워낙 많이 빠지고 오늘 뭐 18% 못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빠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5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순매수 이렇게 300만 주, 100만 주, 500만 주 되다 오늘 또 50만 주 이렇게 어제 오늘 240만 주.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동안 많이 샀는데 이렇게 개인이 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개인 걸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다 받아주면서 이제 그래야만 올라가는데 그거는 외국인들이 강력히 사줘야만 개인 거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스탠스를 이제 우상향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78,000원 저가를 찍었다고 보고요. 78,400원 이제는 위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는 수렴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양봉이 뜨면서 주봉으로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최소 85,000원, 6,000원 가서 행보하더라도 일단은 반등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스탠스가 손매수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빅기업들 작년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 복원한지를 다음 주까지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면 이쪽이 여름장에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바로 대형 바이오주랑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 인터넷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쪽하고요. 그 이후에 7월부터는 배터리까지 합세를 한다면 확실한 주도주가 복원이 된다. 작년 주도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름장에서는 대형주로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빅은 대표적인 성장 섹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쉬기는 했는데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괜찮을까? 성장주 가치주 이제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는 늘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약점으로 거론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면 금리 인상기라든지 인플레 시대에는 경기 민감 좋다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지금은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는 공급의 부족, 공급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공급에 대한 비용 인플레이션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꾸준히 증가되는 기업들은 작년에 좋았던 주도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 인터넷 기업이나 기술주들은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로 이제 피해주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쪽은 실적이 받쳐주니까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수요도 살아나겠지만 그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 오히려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주가 나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정리해 주세요. 절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넷마블이라는 이쪽 게임이나 인터넷주는 좀 집중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바이오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급등을 좀 좋아하시면 대형 바이오주, 즉 그룹주 바이오 거래소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알테오즘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있는 주식들 위주로 가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